여러분 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또는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신가요? 오늘은 중장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무릎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예방과 관리가 훨씬 쉬워지겠죠?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연령증 간호와 연골의 자연적인 퇴화, 반복적인 관절 사용 장시간 서 있거나 반복적인 무릎 움직임, 체중 증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 증가, 무릎 근육의 약화 근력이 부족 시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관절이 시큰시큰거리고 뻣뻣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젊은 연령에서도 반복적인 무릎 사용이나 외상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관절에 좋은 영양제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골판 손상입니다. 이 무릎 연골판은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며 무릎 관절의 안정성 유지 및 윤활작용 등을 통해 관절의 마모도 방지하고 있는데요. 무릎의 격렬한 움직임 및 무리한 사용, 외상,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해 무릎 연골판이 손상되거나 파열될 수 있는데 다리가 과도하게 비틀리거나 꺾어지는 부상에서 조직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골판 손상이 발생하면 무릎의 내측 또는 외측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손상된 부위가 붓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골판 손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도 다양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릎 인대 손상입니다. 무릎 인대는 무릎 관절을 지지하고 안정시키는 여러 구조물입니다. 이 인대들이 손상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무릎을 심하게 틀거나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데요. 십자인대나 측부인대가 손상되면 무릎이 불안정해지고 걸을 때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릎의 특정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며 특히 운동 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손상된 부위가 붓고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것이 어려워지며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점액낭염입니다. 무릎에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점액낭이 여러 개 있는데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오래 서 있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이 많으면 점액낭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무릎 사용량을 조절하고 얼음찜질이나 소염제를 활용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알려진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 또는 통풍성관절염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과거에는 고기나 술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걸린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구화된 습관과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한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통풍은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하며 치료하더라도 재발이 잦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관절이 갑자기 붉어지고 붓거나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릎 관절염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나 일상적인 과도한 운동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어 연골을 마모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육류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식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5가지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알아볼까요?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죠? 무릎 통증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만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은 관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무릎 강화 운동이 무릎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무릎 뒤 스트레칭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릎 뒤 스트레칭은 다리 후면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다리를 똑바로 뻗고 발을 잡아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 발을 뒤로 뻗어 무릎을 펴는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하루에 몇 분씩 꾸준히 하면 무릎 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며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앉을 때는 너무 낮은 의자나 방바닥에 오래 앉지 않는 것이 좋고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오래 서 있거나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도 늘어나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냉온 찜질 요법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을 해서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좋고 만성적인 통증에는 온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꾸준히 해주면 무릎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무릎 보호대 활용입니다. 무릎이 약하거나 많이 걸어야 하는 날에는 보호대를 착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랜 시간 보호대를 착용하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질 수 있으니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 영양제,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해 다양한 영양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연골 재생을 돕고 히알루론산은 관절액을 보충해줍니다. 이러한 영양제들은 무릎 통증 완화와 관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 선택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C, D, 칼슘도 함께 챙기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하루에 몇 분씩 꾸준히 하면 무릎 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며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무릎 통증 원인과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 찜질, 요법과 영양제 섭취를 꾸준히 실천하면 무릎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